재사용, 재활용을 늘려 환경오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지목이 되면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프랜차이즈와 커피숍, 마트 등에서는 비닐 사용을 중단하거나 일회용 컵을 대신해서 머그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지키기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회용품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일회용품 사용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사용을 줄일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의 이동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태희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4월이었죠.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환경부가 나서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폐비닐 수거 사태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게 됐습니다. 예. 결국은 대통령까지도 대국민 사과를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됐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에 대한 순환 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70%를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 이렇게 그림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진행해 나갈까요? 네. 예. 이것이 이제 그 순환 단계별 종합 대책이라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순환 단계라는 것은 생산부터 폐기물로 될 때까지 모든 그 과정을 다 이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 대책은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이미 뭐 한 20년 전부터 국가 정책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비닐 사태가 터지고 나서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만 비상대책이라는 내용으로 총리가 주관이 돼서 본부채 그 개선 대책을 마련한 좀 정책 수준이 좀 한 단계 승격된 상태로만 발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확인하실 수 있게요. 제조 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PVC라든가 유색 페트병 이게 이제 사용 금지가 추진된다는 거죠. 그리고 폐비닐에 대한 생산자 분담금도 증액해서 되도록이면은 생산을 안 하게끔 하거나 혹은 유통을 못 하게끔 한다는 거고, 또 유통 소비했을 때는 과대 포장이라든가 또 텀블러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마트나 슈퍼의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분리배출의 단계에서는 분리배출 현장에 직접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이제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유도한다는 거, 뭐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이라든가 또 단독주택 등의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수거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지자체가 좀 이게 중심이 돼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응 매뉴얼을 정비했고, 또 재활용에 있어서는 재활용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이제 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재활용 시장의 재원을 마련을 해서 또 재활용 제품의 공공 구매도 활성화해서 좀 시장을 갖다가 좀 키워보자, 이런 대책들이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이제 눈에 띈 변화들이, 일단 커피숍에 가면은 예전에는 머그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커피도 머그에서 마시면 종이컵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맛도 있고 또
그 원래 그 향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는 머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에 지하철 역사에서 우산, 비닐 이거 제공하지 않고 있고 뭐 국장님 보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겁니까?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후 뭐 사회적으로나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그래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아, 바뀌었군요. 예, 예. 물론 이제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커피 전문점에 갔을 때 이제 다회용 컵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조금씩 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 뭐 다회용 컵에 드릴까요? 하면 네, 다회용 컵에 주세요. 하고 다회용 컵에 마시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도 지금 조금씩 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또 장바구니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다니는가 뭐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도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비율이 점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좀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그런 인식은 좀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그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할인 유통 매장 같은 경우에도 속비닐을 사용을 좀 이제 줄이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고 뭐 제과점이나 뭐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일회용 비닐봉투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걸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커피 전문점에서도 지금 뭐 계속 나오듯이 뭐 일회용 컵을 대신에 이제 다회용 컵을 사용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일회용 컵을 선호하는 그런 손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예 다회용 컵을 물어보면은 거절하고 꼭 일회용 컵을 갖다 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 속 비닐봉지 있잖아요. 야채들 싸고 하는 그런 것들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가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사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좀 약해지는 그런 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여태까지의 우리 재활용품 또 일회용품에 대한 정책이 한 20년 전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초창기에는 한동안 굉장히 환경부의 정책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러나 한동안 그런 정책이 가다가 그것이 식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의식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 버리고 따라서 이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 그런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 환경부가 이런 일회용품 보증금이나 이와 같은 이제 그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또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이런 경제적 유인책들을 그동안 뭐 예치금이나 부담금이나 벌금, 종량제 등등 많은 정책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경제적 유인책들이 한동안 유지되다가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은 또 환경부 정책 자체도 상당히 미약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들은 잊혀져 가고 또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활동은 또 폐기물 발생량을 더 늘리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환경부가 만들어내는 좋은 정책들은 처음엔 좋았는데 그것이 유지가 계속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사실은 뭐 기업의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랄지 뭐 환경부의 위상이 자꾸 이렇게 지난 한 10년 동안 막 축소됐었던 그런 데 기인한 건 아닌가요? 거기에는 이제 그 환경부 정책 결정하는 그런 체계나 또 공무원들의 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바로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오히려 영전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전임자가 만들어낸 걸 내가 왜 하느냐. 나는 새로운 것을 해야 나도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하는 그런 문제들로 자꾸 이런 문제들이 겹치고 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이런 담당자들이 자꾸 교체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정책이 상당히 시들해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일회용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회용품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나무 젓가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쑤시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일회용 컵,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통계 자체가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품목에 따라서 이제 발생량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최근에 한 게 2014년도에 지금 통계를 저희가 한번 이제 추정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뭐 일회용 종이컵이라든가 뭐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그리고 일회용 봉투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한 230억 개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억 개 그리고 일회용 봉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기준 연간 190억 개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엄청난 그런 양들이 그야말로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지 쓰레기 무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최악의 상황에는 어떤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교수님? 쓰레기 무덤이라는 말은 어느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문 분야에서는 쓰레기 무덤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과거에 그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폐총을 가지고 조개 무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이제 쓰레기였으니까 조개를 묻어놓은 그런 거기에서 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는 게 이제 우리 사회학 쪽에서는 그 가볼로지라는 그런 학문을 용어를 씁니다만 그런 경우는 이제 조개 무덤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쓰레기 무덤이라는 말은 좀 글쎄요 재밌으라고 하는 것인지 뭘 강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런 것은 폐기물 매립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 매립은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폐기물 매립하는 그것도 제대로 매립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3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매립에 대한 역사는 매우 깁니다. 그런데 이 매립이라는 것은 오늘날 들어와 가지고는 탈매립으로 하는 것이 선진 정책입니다. 그렇죠. 왜 탈매립을 해야 되냐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폐기물 관련된 많은 악취 문제라든지 또 침출수 문제, 매립가스로 인한 그 지구 온난화 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그 많은 지구 차원의 문제하고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가 매립에 의해서 발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을 아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것들은 물질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에너지로서 재활용해서 매립지로 돌아가는 것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매립지로 가게 되는 현상을 이제 우리는 이제 쓰레기 무덤 또는 매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선진국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지구 차원의 대책을 위해서는 매립이 사라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재활용이 더 많이 확대돼야 되고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가야 국가 정책이 맞는 방향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은 그 거대한 쓰레기 섬이 태평양의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구 전체의 재앙이 이 쓰레기 때문에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030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부 교체하겠다. 이런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근데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지만 가능하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일단 내놓고 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국회는 거의 공전하고 있고 이런 문제 논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만 그런 유색 페트병을 없애고 무색 페트병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인책을 주면서 네. 환경부에서는 법 말고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정도의 어떤 뭐 채찍보다는 당근 쪽 방법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보다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돈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굳이 하겠죠. 그것을 규제해서 벌금을 매기고 억지로 이렇게 강제화 시켜서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라기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이 국민들이 또 기업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그 정책을 만들어낸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전임자의 임기 동안만 잘 하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거 참 궁금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쓰레기를 수입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 쓰레기 수입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뭐 240만 톤을 수입한다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한 그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뭐 수거 선별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별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제 원인이 있지만 원래 이제 최초 배출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워낙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 다양한 재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이걸 과연 어디다 버려야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수거한 다음에 수거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가면 그걸 처음에 가져갈 때 다 섞어서 가져갑니다. 그렇죠. 섞어서 가져간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가서 선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이제 재질이 섞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른 재질이 섞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 제품을 만드는 데 가서도 그걸 원료를 사간 다음에도 그걸 다시 한번 또 거기서도 이제 선별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필요한 것만 뽑아서.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별비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더 소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내느니 차라리 수입을 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좀 이제 깨끗하게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제 중국에서 지금 현재 폐기물 수입을 중단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지금 가지 못한 그런 이제 재활용품들이 사실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깨끗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사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게 애초에 배출하는 때부터 좀 양질의 쓰레기들이 배출될 수 있게끔 뭐 기업도 노력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좀 노력을 해주면 굳이 쓰레기를 수입하는 일들은 없을 텐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쓰레기의 어떤 반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교수님 처음부터 양질의 일회용품을 생산해서 쓰레기가 될 때 손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지금 고안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양질의 쓰레기라는 것은 반드시 양질의 그 일회용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양질의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분리 배출하는 단계에서 그 행위를 그 분리 배출 행위가 양질의 행위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그 재활용을 위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분리 배출하는 그런 폐기물은 좋은 재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생각, 그런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뭐 지속 가능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 개인의 지속 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은 분리 배출 행위를 잘 하는 것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과
또 이 국가의 어떤 그 정책을 잘 순응하는 것과 이런 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지구 환경이나 국가의 그 폐기물 관련 정책에 많이 그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참여율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자기가 그 지구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보람도 느껴지게 되고 그 감각은 결국은 본인의 행복과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근데 교수님 애초에 그 분리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회용품들을 기업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나 뭐 또 저같이 그 분리배출을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그 책임을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역할 분담을 잘 그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다 그 소비자가 분리배출할 수 있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또 보급을 하고 소비자는 그런 그 지침에 따라서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침에 따라서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이런 서로의 그 배려와 그 역할 분담을 갖춘 그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누구 탓이다라고 돌아가면은 결국은 사회는 와해되고 말게 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뭐 법으로 뭐 무색 그 페트병만 만들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강제 규정들이 생긴다고 해도 사실 그럴 때 필요한 어떤 비용들이 뭐 기업들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한테만 또 모든 책임을 넘길 때는 그거를 비용으로 또 처리를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또 떠넘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현명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원래 이제 모든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비용은 뭐 이제 예전부터 이제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이제 비용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지금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는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포장재 재질 개선이라든가 뭐 이제 개선에 필요한 그런 이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활용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제품 가격에 들어가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뭐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그냥 다른 제품 가격까지 올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이제 많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예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아마 몇 년 전에 좀 빈용기 보증금 그게 지금 올랐을 때도 그때도 이제 한참 좀 이제 얘기가 좀 이제 많았었죠. 그때 주류 가격도 같이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많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제 이야기가 많았었고요. 좀 이러한 것만 좀 이제 막으면은 어느 정도 그것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그런 폐기물 감량 정책 있지 않습니까? 뭐 플라스틱은 50%를 발생할 때부터 감축하고 재활용품은 70%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가요?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폐기물에 관련된 목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인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정해야 되죠. 그러나 폐기물 관련 그 국가 정책 목표나 이런 경우는 과도하게 목표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의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2030년도까지 50%의 감량 목표와 그리고 70%의 재활용 목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국장님, 우리 그 일회용품 규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일회용품 중에서 지금 해외에서 가장 이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회용 비닐 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상 판매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좀 이제 몇 군데 좀 이제 재미있는 경우가 독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한 400원. 그리고 좀 이제 코팅된 것은 800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렇게 이제 폐기물세를 부과해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지금 이제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개당 3유로 정도의 가격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원에서 한 50원 정도라고 이제 굉장히 낮은데 이런 국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그 비용을 높였다는 게 좀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일회용 컵이라든가 뭐 이제 용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좀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행사에서는 일회용 컵이라든가 식기 사용을 아예 금지를 하는 그런 이제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 행사를 할 때 아예 일회용 식기라든가 컵을 사용하지 않고 빌려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공공기관에서 좀 얼마 전부터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그런 이제 노력이 지금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확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폐기물을 이제 새롭게 재활용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뭐 이득을 내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공공에서 좀 처리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부와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수님도 또 국장님도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민이 모든 책임을 떠맡는다든지 또는 시민이 어떤 모든 것을 더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여러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기업, 지자체 또 국민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은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내가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폐기물 문제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서로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재활용을 우리가 보다 효율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훌륭한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이제 조금은 귀찮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갈 땐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제 조금은 귀찮지만 그런 이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포장재를 줄인다든가, 가능한 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를 한다든가 그런 이제 정책이 필요하겠고, 유통업체도 그런 이제 과대포장 제품 이런 것을 이제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지자체나 정부는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의 이동훈 교수님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국장님 모시고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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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